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남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고준석 지음, 펴낸 곳은 흐름 출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강남 부자들이란 타이틀에서 조금은 넘사벽처럼 느껴졌다면 오히려 부자들의 정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일단 각 가정의 지출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상세하게 기록해봅니다. 눈으로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축액을 늘려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사서 오래도록 보유하라고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6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미래에 투자합니다. 강남 부자들에 대한 첫 번째, 그는 10년 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한강변 소형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재건축만 되면 꽤 큰 돈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아파트보다는 상가가 투자처로 인기를 끌던 때였지요. 그는 건물과 임차인들을 제대로 관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파트는 허름했지만 토지 지분이 많아 이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수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고수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부동산을 골라 가감하게 투자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장기 투자 전문가들이지요. 두 번째, 허름한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알부자 소리를 듣고 있는 연예인 중 2003년 다 쓰러져가는 반포 3단지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투자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에 투자하느냐고 모두들 말렸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종잣돈이 부족해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았고 5년에서 6년 후에 재건축만 된다면 분명 돈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현재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려 13억 5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답니다. 세 번째, 돈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입니다. 부동산 고수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확신이 들면 가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이는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 집 마련부터 하라 라는 충고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 패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현명한 조력자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코 외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조력자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며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에서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투자 과정을 배우자와 함께 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부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성 아파트를 매도하고 한강변에 있는 한신 3차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그들 부부는 서로에게 잘 될 거라고 수십 번씩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중개업소나 현장에도 항상 같이 다니면서
상대방이 미처 못 보고 간과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매도한 우성 아파트의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나 떨어졌는데 그에 반해 갈아탄 한신 3차 아파트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지요. 재건축이 끝나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투자 과정을 배우자가 함께 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갑니다. 6번째, 아주 기본이 되는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부자가 될성 싶은 떡잎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혼 3년의 단꿈을 포기하면 남은 30년이 풍족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계부를 신주 모시듯 하며 한 푼이라도 허투루 새어 나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그의 연수입은 5,400만 원이며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연수입은 2,700만 원입니다. 그들 부부에겐 신혼부터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5년 안에 기필코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잣돈 모으기 위해 3가지 실천 방침을 세운 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자. 이들 부부는 신용카드 전부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챙겼고 지출을 1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외식 절대 금지. 아침 저녁은 반드시 집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20만 원 이상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요. 셋째, 자동차 처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는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행 후 6개월까지는 종잣돈이 모이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차 결산을 해보면서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소득의 70%를 저축하고 있었고 1억 1,2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월 지출을 38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무려 175만 원을 줄인 것입니다. 2005년 마침내 부부는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장만했습니다. 살고 있던 전셋돈 2억 원에 부인 앞으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1978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현시가로 재건축 앞둔 매물이 20억대를 호가하는 매물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더 많은 좋은 알짜 정보들이 가득하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는 꼭 종잣돈 마련을 위해 지출을 먼저 잘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저축액을 늘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꼭 장기 보유하시는 것을 핵심으로 말합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